보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항들을 모두 대변해 주지도 못하고 모두 해결해 주지도 못한다. 이제 특히 시도나 시군구 차원에서 문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읍면동 밑에 있는 지역사회 문제에서는 대의민주제조차도 도입되지 않아서 그냥 행정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더 민주주의에 대한 결핍이 강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다. 그런데도 제도적으로는 전혀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주민들의 능력이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가 결코 못지 않을 뿐더러 다양성에서는 관료 능력보다가 훨씬 더 앞서고 또 전문 능력에서도 주민들의 능력들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골 경우는 틀린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그 주민들의 능력을 굳이 관료들의 행정력 안에 가두어서 발휘되지 못하게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늘 뭐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평등과 자유 이 두 가지가 모순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대결 현상들이 그 지역에서 늘 발생합니다만은 저는 이 두 관계가 긴장 관계라고 파악을 해서 이 긴장 관계는 그 긴장을 해소했을 때 해소하기 이전보다가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바람직하게 해결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때 이 긴장 관계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기제가 뭐냐 봤을 때 저는 마을의 공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공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 긴장 관계가 아주 바람직하게 마을 발전의 동력으로 이제 작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이 그냥 있는 정부의 통치 대상인 마을이 아니라 스스로 자주권도 자율권도 가지는 공화마을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만들면 저는 얻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공화마을의 원리가 주민자치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전쟁을 했습니다. 국가가 주권을 전쟁을 해서 취득을 했으니까 시도도 시군도 전쟁을 해서 주권을 취득해야 된다. 자치권을 취득해야 된다. 이 반란이죠. 이제 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분권을 해야 됩니다. 이제 주민들도 반란하기 이전에 분권을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는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바람직한 하극상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을이 마을 공화 마을로 되도록 분권을 하려 그러면 어떤 것을 분권해야 되냐면 첫 번째 지역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계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민자치회를 주민들이 자치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분권해줘야 되고요. 생활관계를 주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사업을 이제 주민자치회로 분권을 해야 됩니다. 일본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당 1인당 14,000행 정도를 이제 65세 이상 노인한테 주민자치회에다 예산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정부에서 하지 않는 노인복지를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산을 통해서 주민자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분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반대입니다. 사업하려면 공무원한테 일일이 결제 다 받고 시군구원한테 결제 싹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자치가 아니죠 이제.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분권이라는 문제가 그리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다. 행정 영역의 읍면동장 영향력 하에 있고 읍면동장 관리 하에 있는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사회로 옮겨야 됩니다. 그 사회로 옮기되 읍면동장과 대립적인 위치가 아닌 통리에다가 만들어서 주민자치회장이 주민들이 직접 선출도 하고 회 규약도 만들고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회로 분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통리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방침입니다. 선점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저는 행정안전부가 통리에서는 국가가 비켜줘야 됩니다. 지역 사회 주민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분권도 하지 않고 이제 자치도 하지 말라고 하면 식민지고요. 분권해주고 자치도 하라 그러면 이게 선진국의 주민자치입니다. 스위스 지난 여름에 제가 가봤을 때 분권이 얼마나 철저하게 돼 있고 얼마나 자치를 잘하는지, 이게 분권과 자치가 잘 맞아요. 주역에서는 이 잘하는 것을 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응이라고 하는데 응이 잘 된다는 걸 어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권은 해주되 자치하지 마라, 시킨 대로 해라. 이게 지금 한국의 주민자치 정책입니다. 자발성이라 그러면 주민들이 지역을 나의 마을로 승인하도록 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어제 그 저녁에 있었던 얘기 중에서 합리적인 이기심 얘기 나왔는데, 합리적인 이기심이 담길 수 있는, 담아서 그 숙성될 수 있는 장치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자주성은 주민들이 옆에 사는 주민들을 내 이웃으로 승인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웃으로 승인되도록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승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게끔 만들도록 기여를 해야 되고, 그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기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요소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자율성은 생활관계, 마을에서 일어나는 생활한데 모든 관계를 마을 자산과 주민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산이 부족하면 자산을 지원해줘야 되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도 지원하되 간섭을 하지 않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얘기는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정책에서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자치 입법권은 주민자치의 규약을 스스로 제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조직권은 주민자치회를 회장도 주민들이 뽑고 또 회비도 주민들이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있느냐 하면 이 세 가지 다 금지시켜놨습니다. 1999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읍면 동장 밑에 주민자치센터 만들고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센터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지, 이 주민들하고 연계되어 있거나 마을의 일들을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서 명칭은 거창하게 썼는데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습니다. 이름만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사이비 주민자치거든요. 그 제가 이 정책을 평가하면서 완벽하게 빗나가고 처절하게 실패를 했다라는 이제 용어를 써서 비판을 하니까, 그 행정학자 한 분이 너무 심하십니다 그러길래, 심한 게 아니라 나는 팩트를 쓴 거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읍면 동장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자치 없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에 시범실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허태열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읍면동 저거 주민자치에다 맡겨버리고 공무원 철수해버리고 시군구에 있으면 되지 않느냐, 시군구 대신 통합을 하자, 이런 데서 행정체제 개편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주민자치회에다 맡기는 걸로 이제 법을 위반해서 연구를 하라. 또 이제 행안부 맡기니까 행안부가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기획권은 오로지 행안부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획을 해버린 거예요. 주민들을 참가도 못하게 만들고, 이제 주민자치회도 주민들을 받아줄 수도 없고, 주민들이 가고 싶어도 둘 사이에 그냥 건널 수 없는 오작교보다 더 심한 다리를, 더 심한 어떤 장애물을 설치를 해버린 겁니다. 딱 달라진 거 두 개입니다. 위촉권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바뀐 거하고, 할 일을 잔뜩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할 일을 잔뜩 늘어놓고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위상을 높였다. 그런데 참 저는 그런 연구 논문 보면 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주민자치에 관심 가져주는 학자님들이
저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하게 비판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자, 동예 지원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연봉 4천만 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이제 사업비 1천만 원 줍니다. 그럼 5천만 원 줍니다. 이 5천만 원 주는 예산을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드리고 주민자치 사업 계획도 짜고 계획 뭐도 하고 하라 그러는 게 맞을까요? 위탁받은 시민단체에서 뽑는 이 시민운동가 출신한테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역행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동지원관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주는 게 맞다. 이제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실제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도 있고 읍면동장하고 협력해야 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중지위, 이중기능입니다. 마을 주민자치돼야 되고 읍면동 협치돼야 되는 자치권과 협치권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치권도 없고 협치권도 없으면서 자치도 하고 협치도 하라 그러는데 이건 구체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협치는 협치답게 살리고 자치는 자치답게 살려서 이 두 가지 기능이 결합하는 게 필요하다. 홍리의 주민자치회 만들고 읍면동은 위원회, 시군군 협의회, 시도연합회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거 요것만 딱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행안부가 절대 안 내놓으려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자치를 하려면 행안부하고 일전이 불가피하다. 주민자치 사업 설계 시 오류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 임무로 부과해놓고 하라고 하는 거. 이거 자치하기잖아요. 그 다음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사업 규정해놓고 하라고 하는 거. 이 강요잖아요. 주민들 자치공간이 주민자치 토대고 동력인데 이게 자치공간이 주민도 반영 안 되고 마을도 반영 안 되면 협력자인 경우에도 협력자가 아닌 그냥 하청업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주민자치 동력 안 생긴다는 겁니다. 주민자치 성패는 사업에 달려 있는데 가장 참고가 많이 될 거는 가톨릭의 그 노동헌장, 이제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인간존엄성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보조성의 원리는 하위기관이 하위기관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 상위기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위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위기관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개인과 신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이제 컬렉티브 레벨이 이제 발생함에 따라서 가톨릭은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의 그 회칙은 주민들이 만드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시군구 의회가 만듭니다. 회장은 몇 명으로 하고 부회장은 누구로 하고 임기는 얼마로 하고 결격 사유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회의는 한 달에 며칠 하고 다 정해놓습니다. 이거는 월권이죠, 그죠? 주민들이 해야 될 제정해야 될 내용들을 구의회가 만든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구의회가 만들도록 시킨 게 행정안전부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하는 게 구의회고 여기에 관해서 비판이 별로 없는 게 행정학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바른 말 했습니다. 이거 고쳐라. 주민자치법은 절차법이 이래야 되지 위에서 절차만 정하고 실체는 자치회 안에서 해야 된다. 그 지방자치와 국가 간의 관계는 뭐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뭐 고유 권한이다 아니면 국가가 나눠준 거다 법제도로 보장되는 거다. 그런데 실제 분권과 자치 지방자치에서 나눌 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다시 나눕니다. 이 나눌 때 이 주민자치회에 관해서는 고유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고요. 저는 주민자치는 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권 대상이 아니고 그 주민자치 참여에 초점을 둬야 되고 입법 사법 통제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 정부 조직이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치는 사람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 공동체로 만들어 주니까 사람이나 마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그러니까 자치한다는 것은 친목보다 나은 말 하는 거고 주인 되고 어른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는데 실천 잘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두서없는 발언 마치겠습니다.